자, 객체 JSP 내장 객체 쪽에 내용 앞에서 했던 내용 정리를 좀 하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아웃 내장 객체까지 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일단은 PT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실습 남아 있는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장 객체 기억하시는 거. 자, 내장이라는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자, 이 내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뉴해가지고 소스상에. 그래서 요 내장이라는 의미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된다. 그 뜻이죠. 네. 그래서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장 객체들은요. 네. 일단은 우리가 JSP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통캣 와스 서버죠. 올려놓으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JSP 컨테이너가 자바 코드로 일단은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죠? 네, 번역을 해주죠. 코드 자체를 자바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실제 이 자바 코드는 서블릿이라는 형태의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자바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때 자동으로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JSP에서 다룰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내장 객체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장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어떤 게 있다 정도 목록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뭐 그 JSP 내장 객체 중에 가장 조금 사용 빈도가 높은 거 요 이제 세 가지 일단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리퀘스트 내장 객체하고 리스판스 내장 객체하고 아웃 객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념을 웹상에서 자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요 리퀘스트는 요청, 우리말로 하면 요청이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자, 요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죠. 리퀘스트. 그래서 클라이언트에는 웹브라우저, 우리가 자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요. 실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가 어떤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요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서버는 요 요청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줍니다. 응답. 화살표 방향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응답. 요거를 이제 자, 여기 밑에 보면 리스판스 내장 객체라고 하죠. 리스판스입니다. 리스판스. 응답.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와 자, 리스판스 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 자, 브라우저가 있고요. 자, 서버, 통캣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요렇게 서버 쪽으로 가는 거 요거를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서버 쪽에서 처리한 결과 값을 자 클라이언트 쪽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 요거 응답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리스판스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스 코드 작성하실 때 내장 객체 쓰실 때 안 헷갈려요. 그래서 내장 객체의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 요 서버 쪽으로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요청 정보들이 요 리퀘스트 객체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요청 정보들이. 요청 정보. 자, 이 요청 정보를 요 리퀘스트 객체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퀘스트 반대가 뭡니까? 리스판스죠. 응답. 그래서 요 리스판스 응답은 이제 요렇게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응답 정보가 다 실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는 서로 반대 방향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객체이기 때문에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아웃 객체는 말 그대로 아웃, 우리가 출력할 때 보통 사용하는데 요거는 실제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 뭔가를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전송된 내용을 클라이언트는 받아서 브라우저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웃 내장 객체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뭔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장 객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리예요. 요 정리인데 어제 까지 리퀘스트 객체, 리스판스 객체의 세부적인 세트와 게트들을 쭉 한번 봤었습니다, 그죠? 보고 실시도 고객에 관련된 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죠. 그래서 내장 객체라는 자 뜻이 뭐였나? 자, 임플리시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미리 정의된 객체다. 누가 미리 정해놨느냐? JSP 컨테이너가 WAS에 JSP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 JSP 코드를 JSP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알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죠? 번역을 하고 컴파일링해서 실행해주죠. 그래서 미리 정의된 객체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요 내장 객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장 객체 이름만 하시면 돼요. 이름만 하시면 되고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 객체 이름 점 메소드명 이런 식으로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JS 페이지에 별도로 임포트문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임포트문은 우리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로 시작하는 우리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하죠. 지시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임포트라는 속성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있다. 자, 자바 클래스 중에 내가 프로그램할 때 이 클래스의 메소드를 써야 된다 하면 그 클래스를 땡겨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패키지 경로하고요 클래스명까지 요 임포트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장 객체는 그냥 객체 이름으로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립트릿이나 요건 이제 선언문입니다. 표현문 아니고 선언문 태그에서 선언하거나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직접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장 객체는 바로 쓰실 수 있는 객체다. 이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 테이블에 이제 있는 요 이제 목록들이 내장 객체 목록입니다. 그래서 요 리퀘스트, 자,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리퀘스트 객체는 어디서 왔습니까? 자바 x 서블릿 http 해서 여기까지 다 소문자죠.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요 패키지 아래에 있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요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클래스를 가지고 요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료 보실 때 아니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이 객체 만들 때 이 타입으로 요 객체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리스판스 객체, 자, 요거는 이제 응답이죠. 리퀘스트는 요청이고, 그죠? 그래서 요 리퀘스트는 HTTP 웹 브라우저의 HTTP 요청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다음에 리스판스는 자, HTTP 웹 브라우저의 HTTP 요청에 대한 응답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자, 요청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응답 정보를 했다. 이 단어 뜻을 아시는 분은 그냥 바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도 요 서블릿 자바 x 서블릿 http 요 패키지 안에 자, http 서블릿 리스판스라는 요 클래스 타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부적으로 스크립트 내부적으로 자바 서블릿 형태의 이제 자바 코드로 바뀔 때 매개 변수 값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블릿 코드 보시면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쪽이 매개 변수로 이렇게 사용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와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 우리가 출력할 때 보통 사용했죠. out.println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JSP 페이지에 출력할 내용을 담고 있는 출력 스트림입니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왔나 보니까 자바 x 서블릿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패키지도 보시면 자바 x 서블릿까지는 대부분 다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바 x 서블릿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HTTP 패키지에 있는 것도 있고 요 JSP 패키지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JSP 패키지 안에 JSP 라이터라는 자, 요 이제 타입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내장 객체,
애플리케이션 내장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 그 다음에 페이지 내장 객체, 컴피그 내장 객체, 익셉션 내장 객체. 요런 이제 설명을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세션은 그 웹브라우저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세션 정보를 저장한다. 말 그대로 요 세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웹브라우저가 한번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이제 접속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그 세션은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 동안 유지가 됩니다. 브라우저가 실행이 종료될 때 우리가 X 버튼 눌러서 윈도우 창을 브라우저 창을 닫을 동안 얘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웹브라우저 정보를 유지한다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브라우저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서버에 딱 접속해요. 그때부터 이게 세션 정보가 생기는데 그럼 요 객체가 생겨서 언제 없어지냐? 웹브라우저를 우리가 딱 끌 때 접속을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 종료시켜 가지고 접속을 끊을 때 그때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콘텍스트 정보를 저장한다 되어 있고요. 페이지 콘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JSP 페이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이거 뭐 HTTP 세션, 서블릿 컨텍스트, 그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각각 요 이제 클래스 타입이고. 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바 클래스 구현한 JSP 페이지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컴피그. 자, 컴피그 하면 보통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블릿 컴피그라는 요 이제 타입인데, JSP 페이지의 설정 정보를 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설정 정보죠. 컴피그 들어가면 다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exception, 예외 객체. 그래서 JSP 페이지 예외 발생 처리를 하는 요런 이제 exception 객체들이 내장 객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객체들은요, 요 이름 그대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 이름으로 그냥 쓰시면 되죠. 메소드를 바로 우리가 필요한 메소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아웃 객체를 예를 들면 출력할 때 바로 그냥 스크립트 리태그 안에 들어가서 out.println 해가지고 바로 출력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가 많은데 요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JSP라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작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자체로 막 실행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져서 실행된다, 그죠? 수업을 천천히 우리가 이제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바 코드로 바뀌어서요, 클래스로 컴파일 돼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cripting.jsp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이게 scripting _jsp.java라는 코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번역이 돼서 이런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내장 객체 받는 거 어떻게 사용되느냐 보니까 이게 이제 메소드죠. 그러니까 보이드 돼 있고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에 보니까,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리퀘스트 내장 객체하고, 그죠? 리스판스 내장 객체, 요거 매기 변수로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JSP를 처음에 딱 실행을 하면 매기 변수로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딱 받아옵니다. 여기 딱 던져줘요. JSP 컨테이너가 딱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그냥 쓰기만 하면 되죠. 리퀘스트, 요 프로그램 안에서 리퀘스트나 리스판스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내장 객체는 여기 보시면 아까 타입 제가 설명드렸죠. 자, 요거 타입, 어느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 요거 타입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요 부분. 우리 객체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 코드를 이렇게 자바 코드를 보면 내부에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JSP 서비스라는 이 메소드 안에 보니까 기타 나머지 이렇게 보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세션 객체, 애플리케이션 객체, 컴피그 객체, 아웃 페이지, 이거 다 뭐예요? 참조 변수죠. 우리가 그 클래스를 가지고 뭔가 객체를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 내부적으로 코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뭐 밑에는 뭐 생략되어 있는데, 자, 요런 이제 형태로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 객체를 요런 내장 객체를 바로 그냥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블릿도 진짜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많고 두꺼운 그런 책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바 공부한 이후에, 자바도 공부하기 어렵지만 자바를 공부한 이후에 또 서블릿 책을 저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블릿 단에서 이제 프로그램 처리하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많아요. 내용 개념도 많고,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예, 자바는 알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를요 조금만 알고 JSP 단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하면 돼요. 지금은 그 과정이 이제 다 넘어갔어요. 근데 서블릿을 모르면 안 돼요. 왜 제가 여기서 서블릿을 설명을 드리냐면, JSP라는 게 어차피 서블릿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아시고, 또 아직까지도 자바 프로그램 하는데 보면 이 서블릿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와요. 예. 그래서 뭐 프레임워크나 이런 데 보시면 서블릿 뭐 그런 용어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막 사라지고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 필요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게 서블릿 코드구나. 예.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앞에서 제가 뭐 리퀘스트나 세션이나 애플 기타 등등, 자, 요런 이제 내장 객체를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리퀘스트나 세션이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 자, 요런 이제 요 페이지 컨텍스트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자, 자주 이제 사용하는 거 리퀘스트, 리스판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요 페이지 컨텍스트 요 타입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 세션, 이제 리퀘스트, 그다음에 세션,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예, 그죠? 예. 자, 요런 부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런 리퀘스트나 세션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요런, 예, 요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속성을 처리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자, 우리 속성을 속성이 뭐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클래스 안에 보시면 필드 있죠. 우리 변수라고 하는 거 있죠. 값을 저장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용어를 다르게 또 쓰죠. 어떻게 씁니까? 애트리뷰트라는 용어로 또 나옵니다. 애트리뷰트도, 예, 그런 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어에. 그래서 set attribute, get attribute, 요런 용어를 쓰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게 기존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에서 약간 어떤 업그레이드는 방식이 나오면서 명칭이, 예, 이렇게 해서 방칭을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필드, 예, 필드를 프로퍼티라고 부르죠. 빈에서는. 그죠? 필드를 프로퍼티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프로퍼티 안에 뭔가 값을 넣어주고 이제 그런 거 하듯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한다. 할 때는 set attribute 쓰는 거고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읽어오겠다 하면 get attribute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변수 필요 없는데 이제 지워보자 할 때는, 예, remove attribute 하시면 되는 거고, 특정한 변수 이름 주고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 객체 여기 이제 지금 저장되어 있는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이 속성이 있다 하면 이 속성들 목록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get attribute names 해서요, 요 열거형이죠. 자바 유틸 안에 enumeration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요 열거형 자료형으로 요 목록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속성 처리하는 메소드, 그래서 set attribute, 그죠? name,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변수 이름을 주는 거고, 그죠? 예, 여기도 변수 이름 주는 거고, 예. 예? 그다음 여기도 이제 변수 이름 주는 겁니다. 문자열로 이렇게 변수 이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name 속성인 속성값을 value에 저장한다. 예, value로 저장한다. 예. 그래서 요 value 값을 다시, 예, value 값을 요 name 요 변수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name이라는 어떤 변수, 여기 변수에서 값을 가져온다. 꺼내오는 거죠. 그 다음에 name 변수를, 자, 삭제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누메레이션은 이런 변수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를 다 감싸가지고 열거형 자료형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열거형으로 딱 담아서 요 통에 담아서 딱 순서 이렇게 이제 정렬시켜가지고 다 담아서 리턴을 딱 줍니다. 연결형으로. 그래서 내장 객체의 모든 속성의 이름을 가져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 부분 페이지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get attribute names를 제공하지 않는다. 요 메소드 요것만 요거 다른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리퀘스트나 세션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요 네 가지 set attribute, get attribute, remove attribute, get attribute names 다 제공하는데 페이지는 요 set attribute, get attribute, remove attribute까지만 제공한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리퀘스트 객체, 자 앞에서 리퀘스트 객체 많이 썼었죠. 우리 리퀘스트 객체는 폼에서 값을 입력을 해서요 서브밋 하면 서버 JS 페이지에서 값을 받아야 되죠. 그때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그래서 request.get 파라미터 최고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뭐 우리가 뭐 회원 인증, 뭐 로그인 데이터 값을 받는다든지 회원 가입 한다면 회원 가입 양식 만들어서 그 값을 받는다든지, 그죠? 만약 게시판 글 쓰잖아요. 그 양식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 글 쓰는 내용을 작성하기 아니면 뭐 전송하기 하면 게시판은 어떻게? 게시판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게시판에 글 쓴 내용을 DB에 저장했는데 DB 전 단계로 우리가 JSP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요 출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DB만 연결하면 JS 페이지에서 그 값을 받아서 출력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리퀘스트 자 방향을 아셔야 되죠.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자 요청하는 요청 정보를 자 가지는 객체다, 내장 객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JS 페이지로 전달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타입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값을 JS 페이지로 전달할 때 보통 이제 요거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요청 파라미터 값을 JS 페이지로 이렇게 전달할 때 요 리퀘스트 객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록만 볼게요. 이건 설명 다 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get 파라미터 자 요거를 이제 변수 이렇게 주면 요청 파라미터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폼 안에 변수, 그죠? 폼 안에 변수로 입력 상자에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변수명이 됩니다. 네임 속성의 값이 변수명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죠. 리퀘스트 파라미터죠, 영문을 하면. 그래서 요 이름은 변수로 이름을 주면 그 값을 자 끄집어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요. 이제 값을 하나씩 가져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개 가져올 때는 get parameter values라는 걸 쓰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배열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자 우리 이제 앞에서 폼 HTML 폼 그 태그 중에 체크박스 있죠.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가 있으면 보통 이제 사용할 때 체크박스는 우리 뭐 취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취미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 막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체크되어 있는 값을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다 전송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요 get parameter values를 쓰시면 돼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다 받아야 돼. 항목은 이름은 같은데 여러 개 값이 여러 개야. 자, 그래서 get parameter는 자, 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name인 값을 하나죠, 하나를 자 전달받는 거고요. 요청 파라미터 값이 없으면 여기서 던져주는 값이 없었으면 그냥 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get parameter values는 체크 박스처럼 값을 여러 개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을 다 받아야 되죠.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여기 이제 모든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이 name인 값을 배열 형태로 받는다. 이거는 이제 다수개의 값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배열 형태로, 스트링 배열로.
그래서 요청 만약에 이것도 요청 파라미터 폼에서 던져주는 값이 없으면요, 예, 널을 반환합니다. 드러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names는 이름들을 반환한다는 거죠. 자, enumeration 또 나왔습니다. 열거형.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enumeration 열거형 객체 타입으로 전달을 해준다. 그 다음에 get 파라미터 map, 이거는 map 자료형으로 요청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맵 자료형 구조로 객체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과 값,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값 요런 타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료형 할 때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소스 코드가 나오면요 바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소스 코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자, 요 부분. 자, 리퀘스트.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자, 리퀘스트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판스 객체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의 헤더 관련된 내용입니다. 헤더 정보. 정보를 이제 서버 쪽에 전달을 할 때 헤더라는 걸 사용하는데 HTTP 헤더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내용을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get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get 헤더. 뭡니까? 요 네임의 자 헤더 값. 자, 여기서는 헤더에 사용하는 변수의 값을 가져온다. 그 뜻입니다. 변수 값을 읽어온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에 변수 이름을 적는 거죠. 헤더 변수. 자, 헤더 변수. 자, 헤더 변수의 이름을 넣으면 그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반환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자, get headers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이제 enumeration 타입으로 반환된다. 자, 목록으로 요 네임에 대한 제 헤더 목록 값으로 가져온다. 그다음에 그 get header names 해서 이것도 이제 자, 열거형으로 자, 헤더 이름들을 가져온다. 그 get header는 값 하나를 가져오는 거고요. 여러 개의 값이 있다 하면 get headers 해서 이렇게 이제 열거형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헤더에 사용된 변수 이름들 목록을 가져오고 싶다 하면 get header names 메소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한 네임의 헤더 값을 정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get int 헤더 해서 자, 인티저 값으로 받을 수가 있고 데이터 헤더로 get 데이터 헤더라고 해서 롱 타입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시간 값을 자, 헤더의 값을 자, 시간 값으로 가져온다. 그 다음에 get cookies 해서 뭐 모든 쿠키 값을 가져온다. 자, 요런 이제 get으로 시작하는 getter 메소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HTTP 헤더 관련된 거고요. 실습은 지난 시간에 다 했었던 겁니다. 그죠? 호스트 명하고 자, 설정 언어 요런 것들 가져오는 거 했었고요. 다음에 그 열거형 사용할 때 요것도 하나 패턴입니다. 이거 소스 코드를요. enumeration 타입이네. 이거는 뭐 열거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값 꺼내올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여기에 자, en이라는 게 enumeration 타입이죠. 그래서 get header names 하면 헤더에 있는 요 변수 이름들 있죠. 요 이름들을 다 목록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씩 값을 꺼내오는 방법은 en이라는 요 참조 변수에 점 해서 has more elements 해서 자, 요소가 자, 요걸로 이제 요소라고 그러죠. 열거형에 전향되어 있는 값 하나하나를 이제 요소라고 하는데 요 요소가 더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있으면은 어떻게 next element 요게 값을 꺼내오는 겁니다. en이라는 열거형에서 값 하나를 꺼내오는 건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꺼내오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네임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고 요 그 이름을 이용해서 요 헤더 네임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이름을 이제 가져왔으니 요 이름을 가지고 get 헤더에서 값을 이제 꺼내오는 겁니다. 자, 리퀘스트 게시의 값을 이제 헤더의 값을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변수 이름과 헤더 변수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변수 이름을 먼저 가져오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온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소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의
웹브라우저와 서버 관련 메소드들이 또 있었죠. 다 get으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get remote address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 어떤 IP 주소로 접속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죠, 그죠? 그러면 요 get remote address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했는지 IP 어드레스가 출력이 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청 파라미터 길이는 get content length 사용하시면 되고, 문자 인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정보 가져올 때는 get character encoding 쓰시면 되고요. 콘텐츠 유형을 가져올 때는 컨텐트 타입, 자 get 컨텐트 타입 쓰시면 되고,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 사용했나 알고 싶다. 요청 프로토콜 그러면 get 프로토콜 하시면 되고, 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이게 메소드죠. 포스트 폼에 우리 이제 작성할 때 메소드라는 속성에다가 뭐 get을 넣을 수도 있고 포스트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HTTP 요청 을 이제 get으로 했는지 포스트로 했는지 메소드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get 메소드 하시면 되고, get request URI 해서 8080이라는 그 포트, 탐캐스 포트 주소, 포트 번호 다음에 부터해서 그 이제 값을 가져오죠. URI라고 하는데 URI 경로를 가져오고요. 컨텍스트 팩스 해서 자 컨텍스트 경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컨텍스트 그 경로는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보통 만들면, 동적 웹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게 이제 컨텍스트로 잡힙니다. get 서버 네임, 자 서버 이름을 가져옵니다 됐는데, 이름이 아니고 도메인명이 아니고 IP다 하면 IP 네트워크 IP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get 서버 포트,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한 포트 번호죠. 번호를 리턴하는 거고요. get query string, 자 요거는 그 get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던졌을 때 그 주소창에 보면은 그 문자열 중에 물음표 표시가 있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get query string,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실어서 지금 전송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목록을 가져올 때 이렇게 getter 메소드 쓸 수가 있고요. 웹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 서버에 대한 정보를 이런 getter 메소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어이구 머리 아프다 그죠? 근데 다 외운다기보다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만 나시면 돼요. 그러면 소스 코드 보시다가 요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 테이블 오시면 이거 이 내용 가져오는구나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뭐 외울 수는 있지. 오래 하시면 출근하셔가지고 이제 출근하시면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걸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달이죠. 근데 그 한 달만 하는 게 1년 동안 해봤다 생각해 보세요. 안 하려고 그래도 많이 쓰는 것들은 자동으로 그냥 익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익히는 때는 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익숙하게 만드시려면 많이 이제 실습하시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request.get 뭐 해서 getter 해서 그 표현식이죠. expression 태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띄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소스 좀 바꿔 가지고 그 실제 여기서는 000 뜨는데 클라이언트 IP가 실제 여러분들이 그 통계 서버에 접속해서 요 페이지를 실행했을 때 본인의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 다 했습니다. 그죠? 어제. 그죠?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리퀘스트 객체 이제 끝났고요. 리퀘스트 객체 반대 개념이 리스판스 객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그래서 그 리스판스가 응답이잖아요. 응답 정보가 여기 리스판스 객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서버는 응답 헤더 정보와 요청 처리 결과 데이터 이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로 보내는데, 이때 이제 요 리스판스 객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리스판스 객체는 요 자바 X의 서블릿의 HTTP 패키지 안에 HTTP 서블릿 리스판스 요 타입입니다. 타입으로 요 리스판스 객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메소드 중에 페이지 이동하는 메소드 리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소드가 send redirect 요 안에다가 이동할 홈페이지 주소나 뭐 다른 페이지 경로 다른 페이지 이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구글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해보셨어요. response.send redirect에서 구글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서버 내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페이지 이름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A.JSP에서 B.JSP로 리라이트를 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B.JSP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같은 폴더에 요게 있을 때 얘기입니다. send redirect B.JSP 하며 B.JSP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어가지고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 값을 받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글 안 깨지도록 세큐리티 인코딩 해서 UTF-8 넣어주고 요거는 항상 들어가는 코드입니다. 그죠? 소스 코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항상 들어가는 코드는 어디다가 텍스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값을 받을 때 request.get 파라미터 요청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요청 파라미터 값을 받을 때는 request.get 파라미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id 값 받아라, 패스워드 값 받아라 해서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고요. 요 equals라는 스트링 문자열 비교할 때는 equals라는 변수를 써야 됩니다. 스트링 객체 현재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과 요 관리자 현재 패스워드라는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과 요 1, 2, 3, 4라는 문자열 비교해서 동일하면 리스판스 01점 석세스 JSP로 이동해라. 자, 이동할 때는 리스판스 객체가 가진 send redirec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죠? 자, 동일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동일할 때 요 페이지 success.jsp 페이지로 이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failed JSP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response.send redirect 자, 사용하시면 되죠. send redirect 하고요. redirect 쓰는 거 하고요. forward 쓰는 거 하고 페이지 이동하는 거는 기능은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forward 하게 되면 forward 되는 페이지 있죠. 이동 제어를 옮기는 페이지 그 주소가 페이지 이름이라는 주소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속한 뭐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혹은 C라는 페이지로 포워드를 하면 주소창에 보시면 그냥 A.JSP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리스판스 객체에 send redirect라는 메소드 쓰게 되면 실제 요 페이지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소창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요 주소창에 요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바뀌어요. 자, 그 부분이 포워드 액션 태그 쓰는 부분하고 이렇게 리스판스 객체에 send direct 쓰는 부분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우리가 뭐 로그인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해보셨고요. 그 리스판스 객체도 요 HTTP 헤더 관련해서 값을 넣고 이제 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값을 세팅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이제 add와 set이라는 요 이름으로 이렇게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꺼내오는 거는 요 get 헤더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헤더 변수를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오겠다는 거죠. get 헤더. 그래서 설정 헤더의 이름 네임 값을 네임에 대한 값을 가져온다. get 헤더고요. 나머지는 뭐 add로 시작하든 set으로 시작하든 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이제 컨텐츠 헤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냐 없냐, 요 변수가 있냐 없냐, 요 변수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언으로 그 헤더 안에 리스판스 객체 헤더 안에 요 네임에 해당하는 요 이름이죠.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가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똑같은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것을 반환을 해줍니다.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만약에 AA라는 변수 여기 헤더에 들어가 있냐 없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메소드는 지금 getter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어떤 값을 이렇게 꺼내오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값을 집어넣는 건데 일단은 자 쿠키를 추가할 때 자 add 쿠키 요거는 따로 나옵니다. 뒤에 따로 설명합니다. 쿠키와 세션 관련된 것들은 뒤에 따로 설명합니다. 인정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add 쿠키 해서 쿠키 값을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add 다음에 데이트 헤더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날짜 시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요 이름 변수 이름이죠. 그 다음에 long 해서 타입으로 시간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add header라고 해서 동일하죠. 첫 번째 맥앱에서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 다음 밸류잖아요. 근데 여기 스트링 타입의 밸류입니다. add header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name 변수에 밸류 값을 추가해서 예, 요 헤더에 추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dd int 헤더는 요 name 변수에 숫자 값, 정수 값을 집어넣어서 헤더에다가 저장해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set date 헤더는 예, name 변수에 날짜 시간 값을 요게 저장해서 헤더에다가 추가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set 헤더는 예, name 변수에 요 name 변수죠. name 변수에 value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헤더에 추가하겠다 그런 뜻이고 set int 헤더는 요 변수에다가 자 int니까 예, 자 숫자죠. 예, name 변수에 요 숫자 값 int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이제 헤더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값을 이렇게 response.set header, response.add header, 뭐 response.set date header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예, 요 앞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헤더에 저장될 변수 이름입니다. 뭐 캐시 컨트롤, 컨텍스트 타입, 데이터 요게 이제 헤더에 저장될 변수 이름이고 뒤에 나오는 게 다 값이죠. 값. 예.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는 그것도 있지만 요 숫자 롱 타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짜 시간 값은 이렇게 롱 타입으로 값을 넣죠. 그래서 표현식에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본 거예요. 출력을 할 때는 여기 헤더 부분, 이게 헤더죠. HTTP 헤더에 이렇게 변수와 값을 집어넣고요. 이걸 꺼내올 때는 get 헤더라는 걸 쓰면 되세요. 그래서 get 헤더 할 때 값을 꺼내올 때는요 변수 이름을 쓰시는 거죠. 집어넣을 때 사용한 변수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컨트롤 값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캐시 컨트롤에는 변수 이름 그러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트 타입 또 마찬가지로 컨텐트 타입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을 끄집어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여기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get header죠. get header 하고 가져오고 올 변수 자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제 해봤고요. 이 부분은 리스판스 객체 사용해서요.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하실 때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response.set int 헤더라고 되어 있죠. 요 리플래시 변수에다가 5를 넣게 되면 숫자 값이 저장이 되는데 숫자 값이 요 변수의 숫자 값이 저장됩니다. 그죠? int 값입니다. 그죠? int 값이 저장됩니다. 되는데 요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5초에 한 번씩 리플래시가 됩니다. 리플래시 변수에 5라는 숫자 값을 넣기 때문에 리플래시가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표현식에 java.util 패키지 안에 데이터 객체를 생성을 했죠. 그러면 데이터 객체에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날짜 시간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 한글로 이제 우리가 쓰는 한국 표기법으로 출력하고 싶으면 to locale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5초에 한 번씩 요 시간 값이 바뀌어 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 지금 메소드 보고 계신데 응답 콘텐츠 관련된 메소드 이렇게 보면 요거는 리스판스 내장 객체 이 리스판스 내장 객체는 웹브라우저로 자 응답하기 위해서 마임 타입이라고 그러죠. 마임 유형, 문자 인코딩, 오류 메시지, 상태 코드 등을 이제 설정하고
가져오는 응답 콘텐츠 관련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에 세터와 게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이 세터들은 다 보이드, 리턴 타입이 보이드죠. 세터는 게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get content 타입과 get character encoding.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판스 하는 객체의 콘텐츠 관련돼서 값을 집어넣고 값을 세팅할 수도 있고 값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et content 타입은 콘텐츠 타입이라는 건 앞에 우리 소스 코드 많이 봤죠. 마임 타입, 마임 유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장할 때. 현재 페이지에 마임 유형을 집어넣어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set content 타입 쓰시면 되고요. get content 타입이 반대 개념이에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마임 유형을요 끄집어내어 오는 거죠. 다음에 set character encoding은 캐릭터 인코딩도 우리 안에 많이 봤죠. 우리 한글 안 깨지기 위해서 set character encoding 해가지고 UTF-8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요거 세팅할 때 쓰는 거죠. set. 그래서 요거는 리퀘스트 객체에서 쓰고요, 리스판스 객체에서도 요 똑같이 동일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 get character encoding은 위에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세팅된 값을 확인할 때 불러와서 사는 거죠. 문자 인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를 불러올 때 get character encoding을 쓰시는 거죠. 자, send error는 자, 요렇게 두 개의 값을 주게 돼 있는데 스테이터스 코드와 요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와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응답 웹브라우저에 응답할 오류 코드 및 오류 메시지를 자, 요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ponse.send error 해가지고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set status는 상태 코드죠. 상태 코드를 줄 수 있는 웹브라우저에 응답할 HTTP 코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앞에서 이렇게 response.set character encoding, 자, 우리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response 객체의 set context type 사용해서 요 부분, 자, 위에 페이지 디렉티브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 있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sponse 객체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내용에 이렇게 텍스트 /html 문서 타입이죠. 마임 타입 주시고, 그다음에 캐릭터 셋은 UTF-8 쓰겠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리스판스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하겠다 하면 get character encoding. 자, 요 set character encoding으로 저장한 값은 get character encoding으로 불러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response.get content type 하시면 요 set content type으로 저장한 것을 불러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결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요 부분입니다. 제목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리스판스 객체에서 자, send error 해가지고 404는 페이지 못 찾을 때 이렇게 씁니다. 엉뚱한 페이지명 우리가 오타 넣어가지고요, 페이지명을 엉뚱하게 줬다. 서버에 없는 페이지를 요청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404. 그래서 요청 페이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에 메시지가 요청 페이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404는 여기 상당히 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 객체 보겠게요. 자, 이 아웃 객체는 이제 출력할 때 쓰는 객체고요. 실습 이제 요거 이제 우리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하는 출력 스트림 객체다. 자, 출력 스트림 객체다. 아웃 내장 객체는 출력 스트림 객체다. 자, JSP 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문 태그, 표현문 태그가 뭐예요? 꺽쇠갈로 %는으로 시작해서 꺽쇠갈로로 닿는 표현 태그죠. 그 다음에 HTML, 일반 텍스트 등을 다 아웃 내장 객체 통해서 웹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력이라는 이 개념 안에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서 실제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이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대로 전달을 해줍니다. 스크립트 리태그에 사용해서 단순히 값을 출력하는 자, 표현문 태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는요, 보통 이제 프린트나 프린트 ln
뭐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예, 출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 이제 스크립트 리 태그 안에서 사용하는 거죠. 스크립트 리 태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 내장 객체도 메소드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거 예, 보시면 프린트 혹은 프린트 ln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왜? 우리가 콘솔로 출력할 때 자바 콘솔로 출력할 때 system.out.print ln 프린트 다 사용해봤죠. 프린트와 프린트 ln 차이 나는 건 뭐예요? new line 코드 그러니까 역/n 있잖아요, 그죠? 그 줄바꿈하는 그 코드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구분해 주는 거죠. 요 ln이라는 게. 근데 이제 프린트 하면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스트링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 그 다음에 프린트 ln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str 값을 웹브라우저 출력하는데 이때 줄바꿈 자 역/r 역/n인데 요 캐리지 리턴이라고 합니다. 역/r을 그러니까 역/r 캐리지 리턴 그리고 역/n 뉴 라인이죠. 뉴 라인 예, 뉴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줄바꿈이 돼요. 그래서 요 역/r 역/n이나 요 역/n 보통 줄바꿈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적용이 돼서 실제 그 브라우저 상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다 해서 줄바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스 코드 우리 이제 텍스트 코드를 이렇게 봤을 때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렌더링해서 화면에 출력할 때는 이 줄바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BR 태그를 넣어야 되죠. 예, BR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생소한 내용입니다.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자, 보시면 newline이라는 메소드 있는데 이게 뭐예요? 줄바꿈을 출력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out.print ln 해가지고 그냥 자 비어 있는 거 이렇게 출력을 하면 줄바꿈이 되는데 그거 대신에 newline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예, out.newline 하시면 예, 요 줄바꿈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잘 안 쓰죠. 그냥 우리가 요 프린트 예, 여기 아무것도 안 넣고 그죠? 그냥 프린트 ln 해서 그냥 실행해 버리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대용으로 그냥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 값을 안 넣고 그냥 예, 매개 변수 값을 안 넣고 예,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프린트 ln 쓰시면 얘하고 똑같은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죠? new line 자 하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get buffer size 자, 이 int 타입으로 자 정수 값으로 리턴이 되는데 자 사이즈를 리턴을 하겠죠. 예, 출력 버퍼 크기를 예, 리턴을 해주는 예, 메소드입니다. 출력 버퍼. 다음에 get remaining이라고 해서 자 요것도 인티저 값으로 자, 리턴을 해주죠. 자 현재 남아 있는 출력 버퍼의 크기. 뭐 출력 버퍼 크기는 페이지 디렉티브 페이지 지시어 할 때 설명 드렸어요. 우리가 출력 버퍼 사이즈를 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버퍼가 다 차면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플러시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버스 뭐 트럭 예를 들었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다 타면 40인 승의 버스에 사람이 다 실어지면 그때 이제 출발하는 그런 거 관광버스처럼 그 다음에 트럭 모래를 다 트럭 뒤에 짐 실는 칸에 다 이렇게 모래를 다 이제 다 실으면 그때 이제 그 트럭이 이제 출발하겠죠. 공사장에 그럼 트럭이 다 실어야 되죠. 얼마 실지 않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 출력 버퍼 크기, 트럭의 크기, 버스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제 크기 값을 가져올 때는 get buffer size라는 메소드 상에서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get remaining이라고 해서 이제 요 출력 버퍼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가 그 JSP에서 어떤 코드 태그를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하면 실행한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출력 버퍼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그랬죠. 차곡차곡 쌓이고 플러시를 하면 이 내용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출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아직까지 요 남아있는 공간 용량 출력 버퍼에 남아있는 출력 버퍼의 크기를 보고 싶다.
그래서 get remaining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제 넣으시면 되고, 자 클리어는 지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자 웹 브라우저에 전송하지 않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플러시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이걸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데, 클리어를 해버리면 여기 막 쌓아 넣었다가 이 내용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실제 클라이언트에 전송하지 않고 플러시하지 않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전송하지 않고 비운다는 거가 이제 요 출력 버퍼의 내용을 지운다, 그냥 출력하지 않고 지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버퍼가 이미 플러시 되었다면 IO exception이 발생해 버린다. exception 종류 중에 IO exception이 발생되어 있다. 다음에 클리어 버퍼. 자, 이게 이제 현재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 전송하지 않고 비웁니다라고 되죠. 자, 위에 이제 설명 여기까지는 같고요. 자, 만약 버퍼 이미 플러시 되었다면 IO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IO exception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클리어 버퍼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클리어 버퍼를 쓰시면 이미 버퍼에 이미 플러시가 실행이 되었더라도 IO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플러시. 자, 플러시라는 게, 자, 출력 버퍼에 뭔가 쌓이면요, 이걸 이제 비우는 게 이제 플러시입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전송하면 이 내용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웹 브라우저 쪽으로 전송한다. 그죠? 전송하면 비워지는 거죠. 자, 컵에 물을 따르고요. 비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데 이렇게 비우면은 컵에는 또 공간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브라우저의 내용을 플러시를 하고, 그러면 이 출력 버퍼에는 또 이렇게 새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죠? 다음에 is auto 플러시는 is 들어가면 true false 값을 리턴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리언 타입으로 true false. 자, auto 플러시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출력 버퍼가 채워졌을 때, 자, 처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플러시 하는 경우에는 true, 혹은 자동으로 크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 반환하는데, 이거는 오토 플러시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페이지 지시어 사용해서 오토 플러시 할지 안 할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값이 오토 플러시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is auto 플러시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메소드는 뭡니까?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우리 그 아웃 내장 객체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 한번 보면, 자, out.println 해서 요 다운표 안에 자 문자열을 그냥 그대로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하는 거죠. 자, 요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 일반 문자열만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HTML도 이렇게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hello라는 일반 문자열을 하고요. 자, 뒤에 HTML 코드, HTML 태그라고 얘기하죠. HTML 태그 또 이렇게 문자열로 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태그가 출력이 되면 여기 BR 태그죠. BR 태그는 실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됩니다. 줄바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ut.println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일반 문자열이든 태그든 다 출력이 가능하고요. java.ut.calendar get instance 해서 get time 하면 요거 이제 날짜와 시간에 이렇게 출력, 캘린더 클래스 사용해서 날짜와 시간 출력할 때는 calendar.get instance 해서 요 객체가 만들어져요.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여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객체 캘린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캘린더 객체에 get ti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요 날짜와 시간 값을 출력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저 아웃 객체 뭐 테스트 하는 거는요, 이렇게 뭐 폼 페이지죠. 폼 페이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 입력 상자, 패스워드 입력 상자, 여기 값을 넣고요. 이렇게 값을 넣고 전송 버튼, 요 서브밋 버튼이죠. 만들어서 하면 아웃
언더바 프로세서 JSP로 요 값을 전달을 하겠죠. 전달할 때 포스트 방식, 메소드는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자, 요 process.jsp 페이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process out to 언더바 process JSP에서 값을 받을 때 한글 깨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값을 UTF-8로 주고요. 자, request.get parameter ID, request.get parameter password. 근데 요 이제 이름은 폼에 있는 이름 똑같아야 됩니다. 네임 속성 값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가져와서 예, 변수에 저장하고 자바 변수에 저장, 스트링 변수에 저장하고 예, 그대로 out이라는 내장 객체상에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이 소스는 앞에서 계속 사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뭐 색다른 건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요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제품 상세 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상품 목록을 출력하는 페이지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상품 목록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DTO 클래스를 만들고 DAO 클래스에서 어레이 리스트 자료형을 가지고 이 객체 프로덕트 객체를 저장한 다음에 요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저장한 다음에 목록을 출력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쇼핑몰이니까 쇼핑몰에 이렇게 제품 목록이 뜨면 요 목록을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 상세 보기라고 지금 버튼이 들어가 있죠. 상세 보기 버튼을 탁 클릭을 하면 요걸 만약에 이제 앞에 있는 아이폰 혹은 LG 그램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LG 그램 자 내가 상세 내용을 보고 싶다. 상세 보기 클릭하면 예, 상세 보기 페이지로 전환이 되면서 예, 자세하게 예, 정보를 띄워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상품 이름하고요. 상품 상세 내용 설명 간단 상세하고 그다음에 상품 요 가격만 출력을 하죠. 근데 그 외의 정보들을 요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다 띄워주는 거예요. 뭐 제조사가 뭔지 뭐 분류 이게 새 제품인지 중고 제품인지 그다음에 그 수리한 제품인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상품 코드 그래서 이제 그 기타 등등 세부 정보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페이지 예. 이게 이제 자 만들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스에서 이제 또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덕트 리파지토리라는 DAO가 용어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입니다. 자, DAO라는 용어는 제가 소스 이거 나오기 전에 먼저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여기 용어 설명을 드렸죠.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데이터에 접근하는 객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DB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DB가 있으면 DB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DB에 있는 값을 저장된 값을 끄집어낼 때 요 클래스 DAO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예,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AO라는 요 패키지 이름을 알아야다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든 클래스가 DAO 클래스입니다. 자, DAO 클래스고, 자, 요 DAO 클래스 안에 이제 소스 보면, 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보면 클래스, 자, 프로덕트 리파지토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자, 퍼블릭 프로덕트 됐습니다. 요 지금 요거는 이제 메소드고요. 요거는 이제 리턴 타입입니다. 그래서 get product by ID 뭡니까? 제품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 이제 스트링 타입에 프로덕트 아이디 넘어가죠. 제품 아이디를 가지고 제품을 요 DB에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한 다음에 요 아이디와 동일한 검색된 이제 상품을 꺼내와요. 꺼내와서 어떻게 리턴을 해주는 거죠. get product by ID라고 했으니까 예, 제품 번호를 가지고 제품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DB에서 끄집어내서 요 product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product라는 클래스 타입은 지난 시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 DAO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오브젝트다라는 거고요. DTO라는 용어 설명드렸죠.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예. 다른 용어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상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어떤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AO가 이 DTO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DB에 자료를 끄집어낼 때 하나씩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요 DB에 있는 값을 요 DTO로 이렇게 담아서 이 값 DTO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JS 페이지에서 이 DTO에 있는 이 상품 정보 되겠죠? 값을 출력하겠다 하면 요 DTO를 그대로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요 JS 페이지에서는 요 DTO를 가지고 목록을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자 프로덕트 이제 실제 상품 정보가 저장된 객체죠. 예. 그래서 프로덕트 타입의 참조 변수 프로덕트 바이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널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폼을 이렇게 돌리는데 폼은 보면 list of products 점 size 있습니다. 이걸 이제 list of products라는 게 array list 자료형입니다. 그죠? 자료형이고 사이즈를 사용해서 요 array list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가 엘리먼트가 몇 개가 있는지 요소가 몇 개가 있는지 얻어낼 수가 있죠. 배열에 배열 이름.length length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자료 개수만큼 포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내부에 보면 자 프로덕트 클래스 타입의 프로덕트 참조 변수를 만들고 list of products get i라고 했죠. get 메소드에 i 요 인덱스 값을 넣어줬습니다. get은 array 리스트에서 값을 꺼내오는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add는 반대로 array 리스트에 값을 추가할 때 쓰는 거죠. 객체를 집어넣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하나 가져와요. 그죠? i번째 인덱스에 저장된 객체를 가져와서 프로덕트 객체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덕트 객체가 되겠죠. 프로덕트 객체 참조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객체가 만약에 자 널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또 프로덕트 객체 get product id 했는데 이게 널인지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프로덕트 get product id 했는데 이게 equals 해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같은지 그래서 and라고 다 돼 있죠. 다 이게 다 같으면은 어떻게 한다? 프로덕트 아이디에 요 프로덕트를 이제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브레이크를 걸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equa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null이 아닌지 체크하고요. 요 그 get product id 값하고 product id 값 여기서 넘겨주는 매개 변수 값입니다. 매개 변수 값하고요.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같으면 요 프로덕트 객체를 자 프로덕트를 그대로 프로덕트 아이디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return product id 해가지고 진짜 이제 프로덕트가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 어제 실습을 할 때 이 그 DAO 안에 프로덕트 리파지토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또 DTO 안에 프로덕트라는 이제 상품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이제 클래스죠. 자료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스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 포문 안에 지금 그 반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리스트 어레이 이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 사이즈 매소상에서 요소의 개수 몇 개 들어있는지 얻어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개수보다 작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i 값이 그래서 뭐 상품 개수가 5개가 있다.
그러면 i가 5보다 작은 동안 이러니까 4까지 되겠죠. 0부터 4까지. 그죠? 시작이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상품 개수 만큼 포문이 실행이 될 거고, get이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란다. 어레이 리스트 자료형에 요 리스트 오브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0이니까 i 값이 0번에 전형되어 있는 프로덕트 객체를 꺼내 와서 여기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요 프로덕트 하고 요 널하고 비교하는 거죠. not equal이니까 널이 되면 객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할당된 프로덕트에 그 참조 변수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프로덕트 타입의 프로덕트 참조 변수죠. 이 참조 변수의 값이 널이라는 얘기는 객체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 써가지고요, 어떤 필드라는 메소드를 쓰려 그러면 널 포인트 리셉션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if 부문으로 검사하는 거죠. 야, 널이냐? 여기서 하나 get 했는데 이게 널이냐? 그 다음에 product.get product id. 요 product id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오는 getter죠. getter 사용해서 요 id 값하고 또 이제 널하고 비교를 합니다. 얘가 또 널인지 또 한 번 더 비교하고요. 널이 아니냐, 그죠? 또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자, get product id 했는데, 요 이제 요 product id가 get product id 했을 때 있을 경우에 요 id하고 요 매개 변수, 우리 검색할 때 이 그 매개 변수로 제품 id를 던져준다고 그랬죠. 요 제품 id하고 동일한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던져준 제품의 id하고 여기 그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제품의 id가 동일하다. 그러면 찾은 거죠. 찾았으면 그때에 요 프로덕트, 자, 요 프로덕트 여기 이제 요 참조 변수가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product by id라는 곳에 이제 저장을 시키고요.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 요 product by id는 product 타입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포문 들어가기 전에 널로 초기 값을 줘놓고요. 검색하고자 하는 id와 동일한 프로덕트가 발견되면 그 프로덕트 객체를 요 product by id라는 참조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고 브레이크를 걸면 더 이상 포문을 반복하지 않고, 이 포문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return product id 해서 여기 이제 product id 값을 요 get product by id 메소드가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서 product by id는 프로덕트 객체입니다. 프로덕트 객체, 객체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턴이 자 되고, 그 JSP 페이지에서는 기존 소스에서 여기 이제 표현식 expression 태그에 보면 product.get unit price라고 있죠. 그래서 요 프로덕트라는 객체가 넘어오면 가격이죠. 단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하이퍼링크를 거는데 product.jsp,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현재 페이지가 product.jsp입니다. 그리고 요 물음표, 요게 우리가 쿼리 스트링 이제 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물음표 뒤에 있는 이 값을 product.jsp로 던져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get 방식으로. 그래서 요런 표현은 이제 소스 코드 보시면, 웹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 소스 코드 보시면 ASP든 PHP든 JSP든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 get 방식으로 하이퍼링크를 걸어서요, get 방식으로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는 방식이에요. 코드예요. 근데 이거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이런 코드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걸면서
프로덕트 JSP 요쪽으로 이제 하이퍼링크 돼서 넘어가는데요.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id라는 변수에는 여기 뒤에 값 보시면은 표현식 돼 있죠. id에 자 expression 태그에서 출력하는 값이 뭡니까? product.get product id죠. 말 그대로 이제 이 프로덕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 값을 여기에 실어서 요 product.jsp에 던져주죠. 자,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라 현재 보는 페이지는 product.jsp고요. product.jsp고 요 하이퍼링크 거는 내용은 product.jsp인데 뭐가 차이 나느냐? 요거는 상품 목록 페이지. 자, 상품 목록 페이지고요. 요 프로덕트 JSP는 상품 상세 페이지. 자, 상품 목록 JSP 페이지고 현재는 그래서 프로덕츠죠. 프로덕츠 복수형입니다. JSP 페이지고 product.jsp는 상품 목록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요 목록 중에서 하나를 내가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죠. JSP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이 ID 값을 가지고 가죠. 자, 상품 ID 값을 던져줍니다. get 방식으로.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거는 그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클래스는 자바 클래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태그 HTML 태그에서 클래스는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가 부트스트랩 쓰고 있죠. 부트스트랩 이미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btn 스타일과 btn 세컨더리라는 스타일을 여기 이제 적용하고요. 롤 해서 버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면 상세 정보라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면 요 product.jsp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그때 id라는 변수에 그죠? 쿼리 스트링을 의미하는 요 물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JSP라는 확장자 뒤에. 그래서 요 id라는 변수에 요 뒤에 있는 요 내용을 실제 이제 상품 id죠. id 값을 출력이 되면 요 id를 넣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JSP에서는 이제 요 ID 값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 내용을 출력을 하시면 돼요. 자, 소스가 조금 긴데, 자, 프로덕트 JSP 자 오니까 일단 자, 뭐 위에 페이지 지시어죠. 컨텐트 타입, 자, 텍스트 형태의 HTML 문서다, 그죠? 마임 타입이죠. 마임 타입. 다음에 캐릭터 셋 UTF-8, 뭐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지시어 페이지 디렉티브에 보니까 임포트 나왔습니다. DTO 패키지 안에 있는 프로덕트. 자, 임포트 문에 이렇게 어떤 이름이 나온다. 근데 소문자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나와요. 점점 있는 대문자. 이건 패키지 이름이고요. 자, 여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P가 대문자죠. 이건 뭡니까? 클래스죠. DTO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프로덕트 클래스를 쓰겠다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이 JSP에서. 자, JSP 콜론 유즈빈이죠. 자, 유즈빈. 자, 액션 태그입니다. 액션 태그. 유즈빈. 빈을 만드는 태그죠. 그래서 ID. 자, 프로덕트 DAO라고 했는데 요게 객체 이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프로덕트 DAO. 객체 이름. 그죠? 이 객체는 어디서 왔느냐? 자, 클래스. 자,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DAO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프로덕트 레파지토리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객체입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요거 객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참조 변수가 되겠죠. 프로덕트 다오라는 게 객체 이름을 쓴다는 거죠. 스코프는 세션 영역이었습니다.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션 브라우저 종료할 동안 요 객체를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HTML 태그가 나오고요. 헤더 부분에 자 링크는 스타일 외부 스타일을 당겨올 때 쓰는 거죠. 요 REL 릴레이션 자 스타일 시트다. href 하이퍼 레퍼런스 요거는 이제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외부에 그 스타일 시트를 스타일 시트 파일을 가져오는데
같은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로컬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네트워크 인터넷상에 예, 실제 부트스트랩 서버에서 가져옵니다. 뭘?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 min.css 했죠. 스타일 시트입니다. 그죠? .css는 스타일 시트입니다. 여기 스타일이 들어가 있죠. 예, 부트스트랩에서 만든 스타일을 끌고 옵니다. 그죠? 끌고 와서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 쪽에 자 실제 우리가 코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건데 바디에 처음에 보니까 JSP 콜론 인크루드 이제 압니다. 액션 태그 인크루드입니다. 그죠? 액션 태그 인크루드. 자 메뉴.jsp 소스 코드를 예 실행해서 여기 가져옵니다. 그죠? 가져오고 자 페이지 속성에다가 메뉴.jsp 해서 예 메뉴.jsp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메뉴.jsp의 내용을 예, 출력을 해주고 그죠? include 디렉티브와 include 액션 태그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른데 이렇게 포함하는 거는 비슷하죠. 그래서 요 메뉴.jsp를 이렇게 포함을 하고요. 요 자리에 이제 메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div 태그 사용해서 이렇게 영역을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div 안에 div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트스트랩 요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규칙에 맞도록 이렇게 태그를 작성해야 돼요. div 태그 안에 클래스 속성상에서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트스트랩에서 만든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요 안에 h1 태그 안에 보니까 또 요것도 디스플레이 뭐 다시 3 했죠. 요것도 부트스트랩 다 부트스트랩 요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놓은 그 클래스 선택자죠. 그래서 그걸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 거고요. 상품 정보라는 제목이 뜨겠죠. 제목이 뜨고 자 스크립트 리스트에 보니까 예 request.get parameter 이제 요 이제 소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request.get parameter 폼에서 서브밋한 요청 파라미터 값을 JSP 페이지에서 받을 때는 request.get parameter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파라미터 이름을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여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ID. 그래서 여기 ID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오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집어넣고요. 모든 그 요청 파라미터는 다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숫자 연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래퍼 클래스 같은 거 사용해서 숫자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죠? 숫자로 변환해서 연산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문자열로 이렇게 자 받아서요. ID 값을 받아서 뭘 했습니까? 프로덕트 다오 요건 어디 있어요? 요 위에 보시면 빈 객체죠. 빈 객체 뭘로 만들었습니까? 다오 패키지 안에 있는 프로덕트 레파지토리라는 클래스로 만든 거죠. 다오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뭐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오브젝트입니다. DB에서 데이터를 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조작하는 객체를 DAO라고 합니다. 그죠? 요 DAO 자 객체에 그 있는 get product by ID 이게 검색하는 거죠. ID를 사용해서 상품을 검색해서 상품 객체 하나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D 값을 여기 요거 뭡니까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ID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메소드는 상품을 검색을 해서 요 ID에 ID 값하고 동일한 상품을 검색해서 이 아이디와 동일한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 객체, 프로덕트 객체를 어디로 던져줍니까?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get product by id는 프로덕트 객체를 하나의 프로덕트 객체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프로덕트 타입의 프로덕트 참조면서 이렇게 프로덕트 객체 하나 받았어요. 그죠? 받아서 그러면 이 프로덕트 객체 안에는 그 프로퍼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품에 관련된 뭐 상품 이름, 상품 가격, 상품 상세 정보, 상품을 어디서 만든지 메이커 그죠? 어디서 생산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객체 안에. 그래서 요 객체를 사용해서 요 객체의 정보를 HTML에서 뿌려주면 됩니다. 아래에서.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랩 요 안에 div 자 로우 안에 여기 보면 그 클래스 이것도 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div 태그의 클래스 속성으로 쓰는 거는 다 부트스트랩 형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부트스트랩에서 땡겨 쓰는 겁니다. 스타일을. 그래서 요 H3에 이렇게 보면 S3 태그 제목 부분에 자 표현식이 나오죠. 출력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product.get
P 네임이라고 있는데 프로덕트 네임이죠. 게터입니다. 게터. 그러니까 프로덕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P 네임이라는 그 프로퍼티 속성 값을 가져오는 거죠. 프로덕트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고요. 예. 그래서 프로덕트 네임이니까 상품 이름이겠죠. 상품 이름 뭐 휴대폰인지 뭐 냉장고인지 뭐 이런 거 상품 이름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P 태그 안에 자 또 출력문이죠. expression 태그 사용해서 또 출력합니다. 그죠? 예. product.get description. 예. 상품 정보죠. description. 예. 상세 정보. 상품 상세 정보. 그래서 get description 하면 description이라는 프로퍼티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상세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 이제 또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코드 제목 이제 뒤에 자 스팸 태그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클래스는 다음에 여기 또 클래스 이름 나오네요, 그죠? 여기 스타일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아래쪽에 이제 출력 또 하죠. 표현식 사용해서 product.get product ID 하면 요 상품 ID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상품 ID 값이 출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사.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다 제목입니다. 그죠? 제목으로 텍스트 출력해주고 볼드체로 뒤에는 실제 요 제조사니까 제조사는 프로덕트 객체 안에 자, 매뉴팩처러라는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get manufacturer 해서 예, 제조사 정보 가져오고요. 출력합니다. 분류. 예. 요것도 product.get category. 자, 분류 정보를 가져오죠. 다음에 product.get unit in stock이라고 해서 재고 개수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프로덕트 객체만 있으면 프로덕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퍼티 여러 개 이제 그 프로퍼티 값이 있기 때문에 getter 사용해서 그냥 출력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product.get unit price 가격이죠. 단가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이퍼링크 돼 있는데 요 지금 그 앵커 태그 사용해서 버튼 형태로 이것도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스타일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을 우리가 작성하지 않고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속성에다가 부트스트랩에 만들어 놓은 요 스타일 이름만 딱 적어주면 예, 원하는 대로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주문이라는 하이퍼링크 다음에 상품 목록이라는 하이퍼링크 두 개를 만들어 주는데 부트스트랩 적용하고요. 스타일은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그 하이퍼링크는 프로덕트 JSP죠. 이건 뭡니까? 현재 상품 상세 페이지죠.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다시 상품 목록 페이지로 예, 하이퍼링크 걸어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상품 주문은 지금 href 하이퍼링크를 샵이라고 줬죠. 샵이라는 요 기호가 들어있으면 현재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현재 페이지. 딴 데 갈 데 없잖아요. 그죠? 현재 페이지. 자, 그래서 일단은 상품 주문 기능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직 그 페이지가 없다 하면 샵 넣어주시면 돼요. 현재 페이지로 그냥 샵이 의미하는 게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 목록 페이지까지 이렇게 전달을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자 JSP include 액션 태그 자 페이지는 푸터 JSP 여기 보통 뭡니까? 그러니까 쇼핑몰이니까 쇼핑몰 뭐 정보 있죠, 그죠? 쇼핑몰 회사 뭐 연락처 주소 뭐 고객 응대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별도의 또 소스가 있는데 자, 요 소스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out.println 해서 product.get pname 또 out.println 해서 자, product.get description 요거 이제 아까 상단에 있었던 겁니다. 또 상품 코드 그다음에 자, 스팸 태그 안에 product.get product ID 출력하고요. 제조사 분류, 재고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TML 태그 안에다가 스크립트 리시나 지금 보면 디클레이션이 아니고 이거 지금 익스프레션이죠. 익스프레션 태그 사용해서
예,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그 표현식을 이제 쓰는 것도 있고 스크립트 리스트 쓰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표기들은 우리가 이제 소스로 하실 때 멍하게 그냥 타이핑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는 익스프레션 태그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아웃 내장 객체 사용해서 출력했구나. 뭐 요거는 그냥 표현식 가지고 출력했구나. 뭐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이렇게 소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product.get manufacturer, product.get category, product.get unit stock, units in stock, 그다음에 뭐 product.get unit price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가져와서 out 내장 객체에서 print element 선상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페이지에 접속 시가 자동 갱신하기인데 이거는 앞에서 했었는데 접속을 하면 접속된 시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데 1초에 한 번씩도 할 수 있어요. 1초에서 한 번씩 하려면 1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1초에 한 번씩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에 계속 페이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걸 자주 리프레시를 해버리면 접속자가 많으면요 서버가 뻗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좀 적절하게 지금 시간을 5초 단위로 해서 계속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자, response.set int 헤더 사용해서요. 요 int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인티저죠, 인티저. 숫자, 정수. 그래서 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5라는 게 정수, 숫자죠, 그죠? 숫자를 어디에? 리프레시 헤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쪽으로 서버가 뭔가 응답하는 걸 리스판스 객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플래시 변수에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서버에 재요청을 클라이언트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래시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5초에 한 번씩 리플래시 하면서 뭘 띄워주느냐? 자바.util 패키지 안에 데이터 생성 자상에서요 객체 만들어서 요거 이제 뿌려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저 스트링 ANPM 있는데 요거는 아래쪽에 생략했습니다. 요거는 24시간제로 보통 뭐 이렇게 뭐 18시, 17시 요거 잘 아시는 분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또 24시간제가 안 익숙하신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전 뭐 2시 만약에 14시다 하면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앞에서 다 해보셨습니다. 그죠?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